안녕하세요. 사일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특성 파트 중에 하나 혼합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방금 촬영을 끝내고서 이거 QR코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작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이제 테마를 살펴보게 되면 선생님이 기호로 써놔가지고 저게 뭔가 싶었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순물질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혼합물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의 BP라는 거는 볼링 포인트, MP는 멜팅 포인트, 그 다음에 프리징 포인트. 그러니까 끓는 점, 녹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순물질에 해당되는 각각의 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의 내신 특강을 통해서 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혼합물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 그냥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혼합물에 대한 그래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너희들이 섭렵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정말 술술 풀릴 겁니다. 알겠죠? 이거 내가 발견하고 나서 나 스스로도 되게 대견해했어, 얘들아. 알겠지? 기운차게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 미칠 것 같아. 여러분들 거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그 깨알로드 3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지필고사로 실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듣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흘려 넘겨야지 안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처음 보는 그래프는 아닐 거예요. 사실 중간에 이제 기준선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가열곡선, 우측은 냉각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찍어놓은 것처럼 좌우가 대칭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열곡선으로 들어가는 부분 첫 스타트는 고체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혼합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순물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 가는 FM대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지금 액체로 바뀌었겠죠. 다시 이제 액체에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이제 고체로 바뀌게 될 건데 이제 너희들이 봐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혼합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세트로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내신 특강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기억날 거야. 이 두 마리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 될 건데 끓는 점 뭐 원래는 여기인데 지금 혼합물이 대물로 인해서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녹는 점 아래로 내려오고요. 어는 점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위로 포지션을 바꾸게 된다. 순물질에서 혼합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커브가 차이가 생겨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스킬이 되는 거지. 이제 너희들이 이제 2차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 우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 녹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어는 점도 낮아지는구나. 끓는 점은 혼합물이 되면 올라가는구나.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갈 거야. 그럼 이제 2차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그러면 녹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 지금 봐봐. 고체 상태에 있었던 아이야. 자, 얘가 영차영차 가열을 하고 있어. 내가 이 물질에다가. 그러면 영차영차 올라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아, 언제쯤 우리가 녹을 수 있는 걸까? 야, 조금만 참아보자. 우리 여기까지는 가야 돼. 아직도 너무 멀었어. 근데 여기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여기에서 혼합물인 경우에는 바로 뭐 해버려요? 얘네들이 녹아버려요. 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가기도 전에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녹기가 어떻게 되는 거다? 쉬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 없죠.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순물질에서 혼합물로 바뀌게 되면 녹는 점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 얘기인 즉슨 녹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끓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었다라고 치자. 그래, 내가 가열을 해줘. 그럼 얘네들이 온도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언제 기체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열심히 올라가야지. 이제 여기가 끓는 점인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여기가 더 이상 끓는 점이 아니래. 왜? 얘네들은 혼합물이거든. 그래서 야, 나 여기 지금 끓는 점 도착한 것 같은데 왜 기체로 안 바뀌지? 야, 미안해. 지금 우리 혼합물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가열을 해야 돼. 왜냐면 끓는 점이 지금 상승했어. 그럼 어때요? 기가 쪽 빠지죠?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끓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순물질에서 혼합물로 바뀌게 되면 끓는 점 상승하죠? 그 얘기는 즉슨 끓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점만 조금 달리 가게 될 건데 지금 액체에서 출발을 해요. 영차 가는 거야. 그치? 가다가 우리 언제까지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야 조금만 참아봐.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얼 수 있어. 도착했어. 안 얼어. 왜? 지금 혼합물이거든? 혼합물의 어느 점 밑으로 하강해요. 그쵸? 어느 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야 뭐야 왜 안 얼지? 야 미안해. 니네 혼합물이잖아. 조금 더 내려와야 돼. 왜냐면 어느 점이 지금 혼합물이어서 좀 낮아졌어. 그럼 더 내려가야 되겠죠. 얼기가 어떤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되니? 그래서 얼기는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래프는 너희들이 요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녹는 점과 어는 점 떨어지고 끓는 점은 올라간다.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녹기 쉬워진다, 끓기 어려워진다, 얼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생각하면 사실 정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상에서 얘네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물어보게 될 거냐면 이걸 이용한 예시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을 낮춰서 녹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땜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예요. 잘 녹아야지 뭐 이걸 이용을 할 거 아니야. 응? 아무리 열을 가해도 얘네들이 녹질 않으면 우리가 이 땜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같은 경우는 끓기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삶은 달걀 얘기할 때 참 많이 써먹어요. 삶은 달걀. 그러니까 달걀을 삶을 때 이왕이면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을 확 삶아주는 게 그 계란 흰자 먹을 때 좀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물에다가 달걀을 삶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불순물, 혼합물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소금을 살짝 쳐요. 아니 소금 아니어도 돼. 저기 간장 넣어도 돼. 여튼 혼합물 형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 식으로 이제 혼합물 형태가 되면 끓기가 어려워지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죠. 그러면 지금 소금물인데 얘네들이 지금 여하튼 끓었어. 그럼 100도씨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지금 끓고 있다는 얘기야.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달걀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삽시간에 이제 달걀을 삶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는 점을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예가 너희들 이제 지필고사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워시아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워셔액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순물질은 아니에요. 혼합물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냉각수. 냉각수도 엔진의 열을 낮춰줄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건데 순수한 물이었으면 겨울철에 얘네들 바로 얼어버릴 거거든요. 추우면. 근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에틸렌글리콜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혼합물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잘 안 얼겠죠? 그렇죠? 얼기가 어려워지니까. 오케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저기네. 예시가. 염화칼슘 눈이 왔어. 염화칼슘을 뿌려줘. 그럼 얘네들이 잘 안 얼어. 그래서 도로가 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순물질하고 혼합물하고 서로 그래프 커브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혼합물 형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지필고사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같이 보탰고요. 그 다음에 스킬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그래프가 위치가 포지션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깨알루트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심화 파트에 해당되는 그래프 스타일이 3가지가 더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태에 따른 혼합물 그래프예요. 혼합물 그래프. 이게 교과서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교과서 안에 이제 충실히 실려져 있었던 아이들인데 교과서 개정되면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테마 제목이 상태에 따른 혼합물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끼리 만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 커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평한 구간이 보이질 않아요. 그쵸? 사선 그래프라고 선생님 뭐 별명이면 별명일 수 있는데 별명이 그닥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계단 형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이기는 한데 요거는 선생님이 나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따로따로 국밥? 네, 그래프 커브 닉네임이에요. 따로따로 국밥.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 커브? 뭐 요렇게. 야, 내 맘대로 진 거야. 스무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평탄하게 뭔가 각져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스무스하게 굴곡져서 나와 있죠. 그쵸? 예, 상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답을 써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 내신 특강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체 플러스 액체에 해당되는 혼합물 그래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고 하면 혼합물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고체와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만나서 만들어진 아이를 이제 소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평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끓는 점을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태가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같을 거예요. 근데 정답을 먼저 보면 이거는 액체 플러스 액체가 될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그래프는 고체 플러스 고체거든요. 되니? 고체하고 액체의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액체라고 하는 놈이 여하튼 끓는 점에 도달해서 얘네들이 이제 기체로 날아가려고 이제 준비 중일 거예요. 근데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고체 덩어리가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로 날아가고 싶은데 소금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지. 얘네들을 걷어치우고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잘 나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끓는 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니?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야. 농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증발돼서 기화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농도가 계속 진해지는 거잖아요. 소금물의 농도가. 물이 자꾸 날아가니까. 돼? 그러다 보니 소금 입장에서는 더 허쳐야 될 그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 얘기인즉슨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끓기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신 특강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고체 플러스 고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타협점을 찾은 아이들이고, 액체 플러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따로 국밥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나의 끓는 점을 보여주고 싶고 얘도 얘의 끓는 점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끓어서 나가고 싶어. 야 웃기지 마, 나도 끓는 점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아이에 해당되는 끓는 점이 따로 보여지고 이 아이에 해당되는 끓는 점이 또 이런 식으로 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국밥이라고 선생님이 나름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또 저런 별명 져주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끓는 점을 내세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얘네들은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야 내 거하고 네 거에 해당되는 그 끓는 점 있지, 그거에 약간 중간 정도의 약간 애매한 그 정도의 끓는 점, 이걸 우리가 찾아서 애매하게 보여주자. 애매한 그래프예요, 얘네들은. 되니? 그래서 액체 플러스 액체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혼합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에탄올 수용액 1로 들어갑니다. 에탄올 수용액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신 특강에서 공부를 했었죠. 에탄올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코올 종류의 한 아이인데 이거는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용액이니까 이 숫자 물 숫자거든. 그러니까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져 있는 아이니까 둘 다 국물 형태인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액체 플러스 액체에 해당되는 혼합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은 여러분들 이제 내신에서 다룬 내용은 아닌데 나프탈렌이 들어가고요. 나프탈렌 고체 덩어리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화장실에 가끔씩 나프탈렌 좀약 뭐 이런 거 설치해 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탈렌 냄새가 좀 강해. 그래서 화장실에 그 뭔가 그 찌렁내 있지, 그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나프탈렌이. 그렇죠?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 클로로벤진. 얘네들도 고체예요. 그래서 고체와 고체가 만난 혼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가열을 해주게 되면 끓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애매 그래프. 이거는 스무스라고 하면 또 영어 나오면 또 니네 좀 그렇지. 거시기 하잖아. 애매하다. 애매 그래프.
고체 플러스 고체,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그래프. 얘네들은 타협점을 못 찾은 거예요. 각각에 해당되는 끓는 점을 따로따로 보여주고 있고, 얘네들은 액체만 끓어져서 나가면서 농도가 계속해서 진해지죠. 그래서 끓는 점에 계속해서 사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선 그래프, 국밥 그래프, 애매한 애매 그래프. 그래서 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얘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얘가 땜납하고 퓨즈예요. 그래서 땜납 퓨즈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납하고 주석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혼합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끓는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체 플러스 고체이기 때문에 녹는 점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에 따른 혼합물 그래프 세 가지의 그래프 커브 스타일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신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커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커브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들었었던 내용이고 자세하게 내신 특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신 특강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혹은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게 되면 배울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그 QR코드로 영상 찍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 공란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다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빈 박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